이번엔 바쿠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바쿠님이 올리셨던 선님 잡담 영상에서도 밝혔듯 바쿠는 어릴 적부터 시인이 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 후 만화,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갔는데 언젠가는 시를 쓸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고 본인 작업의 종착지를 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는 쓸 것 같고, 그리고 시가 좋은 게 이제 의미가 되게 함축돼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시나리오나 뭐 그런 각본에서도 함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시가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착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각본 쪽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그렇습니다. 각본이 영화화 되는 건지 만화화 되는 건지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각본. 그럴 것 같아. 왜냐면은 이야기. 근데 그러면은 너가 어쨌든 이야기를 쓰는 게 너의 뭐 최종 종착지라고 하면은 굳이 다른 걸로 변환하지 않아도 되는 소설로 쓸 생각은 없어? 소설. 그거는 굳이 각본으로 쓰고 그것을 다시 뭔가 영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맞아. 그 소설도 있어. 생각이 있어. 그렇구나. 소설도 생각했어. 아마 각본보다 더 소설 위주로 더 쓰지 않을까. 각본은 아무래도 촬영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바쿠에게 코미디란 무엇입니까? 나도 이 질문 했는데. 그거 공통 질문인가? 나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2번. 쓰레기 가족은 과거 명랑 만화와 성인 대상 코미디 만화의 계보에 있는 것 같아요. 바쿠에게 코미디란 무엇인가요? 나한테 코미디는 그러니까 약간 시 같은 건데, 그러니까 세상을 뭔가 함축적으로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시잖아.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말하고 뭐 비유적으로 말하고 약간 이런 게 시인데, 코미디도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코미디가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야, 나는. 왜냐면은 코미디는 아무리 슬픈 장면이 나와도 웃어야 되니까. 근데 그 웃긴 장면이 나와도 사실 그 장면이 슬프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거든. 그 상황만 웃겼을 뿐이지 독자나 관객은 이 부분이 슬프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엄청 함축적인 거고 엄청 그래서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 바쿠는 늘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작업에 할애하는 시간을 만약 총 10이라고 친다면 시나리오를 쓰는데 7, 그리고 만화를 그리는데 1, 그리고 다시 그 만화를 그린 대사를 수정하는데 2 정도의 노력을 쓴다고 보여져. 그래서 바쿠에게 있어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점이 무엇인지 이게 좀 궁금해. 일단 나는 시나리오를 쓸 때 지금도 이제 샵 1, 샵 2 이렇게 붙이잖아. 그게 샵 1에 이제 기승전결이 있고 샵 2에 기승전결이 있고 약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 결국에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게 한 개씩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샵 1에 나는 코미디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코미디를 보여주고 샵 2에
나는 어떠한 감정을 울리는 걸 보여줄 것이다 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고, 약간 이런 것들 나만의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되게 내가 하는 작업물들이 이제 내 작업물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뭔가 어떠한 감정의 변화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감정의 변화를 주게끔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에 그렇게 공을 많이 쓰는 거야. 대사도 마찬가지고, 대사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대사도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만화 그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림도 엄청 중요하긴 하는데, 내가 사실 그리는 것의 소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잘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시간만 있으면은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우리 마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율을 시나리오에 더 이렇게 쏟다 보니까 만화는 아무래도 조금 덜 중요시하게끔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내 마지막 질문인데 요즘 바쿠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 산리넷의 작업물로서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 바쿠로서 요즘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가장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어차피 이 공간은 이 타임은 편집을 날리면 되는 거니까. 아니 너 왜 여기를 보는 거야? 아니 혹시 뭐 적어놨어? 여기 뭐 이렇게 떠 있어? 뭐야? 딱 떠오르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돈이야. 그럼 돈이지. 돈인 거 같다 진짜 우리가 생각해. 나도 사실 이거 적으면서 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 취업 이런 거. 맞아. 취업은 아니고 돈이 먼저 우선 떠오르고, 취업은 따라온 느낌인 거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게 지금 가장 많이 생각이 나. 근데 내가 취업을 먼저 생각했던 이유는 너 그 통장 때문에. 그치. 지금 당장은 취업을 엄청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 그것도 결국에 다 돈이니까. 그치. 그런 거지. 그러면 돈. 어떻게 버는지는 생각 안 해? 어떻게 보는지 웬만하면은 이 콘텐츠 관련 쪽 일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 이력서에 콘텐츠 관련된 게 적혀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여러 군데 썼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연락이 다 왔어? 왓챠에서 한 군데 왔어. 근데 안 됐어. 그래서 그냥 콘텐츠 말고 다른 알바나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싶어. 하면서 첫 번째 질문. 산인 3월에 연재하기 시작한 만화의 제목은 쓰레기 가족입니다. 보통은 함께 쓰이지 않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바쿠에게 쓰레기와 가족은 각각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쓰레기 가족이라는 이름을 처음 짓게 된 거는 그 제목의 자극성에 먼저 꽂혔고, 쓰레기 가족 하면은 뭐야 저거,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쳐다볼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적은 거고, 쓰레기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사람에게 하기에는 좋은 단어는 아닌데, 그 쓰레기 가족에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버려지거나 방황하거나 뭐 이런 캐릭터들이 많아.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안 좋게 말해서 이제 보통 쓰레기라고도 이렇게 막 말하는 경향이 또 있잖아. 그래서 이제 쓰레기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쓰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된다. 이게 스폰가? 근데 이미 가족으로 나오니까. 아, 근데 가족이 그럼 너에게 뭔데 가족이 되는 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가족이 뭐야 너한테 그러면? 가족이 어떤 의미가 있어? 아 이거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되게 의지거든. 의지하는 거. 서로가 힘들 때 옆에서 같이 의지해주고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테마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캐릭터들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누군가에게 물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안 보여지는 부분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과정을 이제 담을 예정이야. 그렇구나. 정크 아티스트네. 정카스티스트가 뭐야? 쓰레기로. 아 껌딱지의 수가 약간 이런 그건 거야. 뭐야? 길바닥에 있는 껌딱지에 그림 그리는 그런 건가? 그런 거는 생각 못했고 어. 정크 아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막 고철 같은 거랑 쓰레기들 용접하고 붙여갖고 막 뭐 만들고 그런 거야? 가족.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볼 수 있지. 수업에 기대 있고. 그렇지. 오케이. 두 번째 거. 이건 했다. 그렇지. 두 번째 질문 아까 코미디란 무엇인가요? 했고 세 번째 질문. 바쿠의 만화에선 컷 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쓰레기 가족의 세계관 중 어떤 것을 컷 안으로 끌어와 보여줄 것인가, 컷 밖으로 내보내 상상하게 할 것인가 말이죠. 이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낸 형태는 5화의 떡볶이 사진과 13화의 모자이크라고 생각해요. 바쿠는 만화를 그릴 때 컷 안에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않을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13화 이제 5화 떡볶이 13화 모자이크 요거를 이제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면 좀 더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원 작가였나? 원 작가가 만화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 컷 되게 놀랍다 라고 하면서 자기였으면은 이 컷에 남자의 표정을 보여줄 것 같았는데 여자의 표정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남자의 표정을 보여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 그 이후로 내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된 것 같아. 근데 뭘 보여줄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한참 고민했던 컷 중에 하나가 얘 눈을 감고 있는 컷 있잖아. 상상하면 괜찮다 뭐 이런 컷에서 눈을 감고 있는 정면을 보여줄 건가 아니면은 뒷모습을 보여줄 건가 아니면 아예 다른 컷을 보여줄 건가 이런 선택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었어.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 뭔가 저거는 약간 뭔가 이론이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데 안에 뭐 어떤 작법서? 그런 걸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더 감동을 많이 받는 거 받는 구도 그리고 받는 표정 또 그 어떤 걸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이제 다르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게 내가 항상 그걸 선택할 때 이론으로 그걸 선택하진 않고 그래가지고 저게 그래서 항상 뭔가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맞아. 마감 전까지도 계속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얘를 눈을 보여주는 게 좋은지 눈을 안 보여주는 게 좋은지 그거를 계속 그걸 고민하게 되면서 앞뒤 페이지 맥락 다시 보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런 게
떡볶이 사진 같은 거잖아. 그게 궁금해. 모자이크. 떡볶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되게 단순했어. 쓴 이유는 뭐냐면은 그 만화에 그 떡볶이 요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잘 묘사할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그리고 있는 게 떡볶이인데 독자들에게 떡볶이라고 이거를 우기기가 너무 염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냥 떡볶이 사진을 박아버린 거야. 이거 떡볶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진을 쓴 거야. 그리고 저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13화의 목표는 개그였어. 근데 뭔가 그 나쁜 그 곤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애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약간 그거를 개그처럼 쓰고 싶었거든. 근데 나쁜 영향을 줘야 되는데 뭔가 그거를 대놓고 그렇게 막 뭔가 그 어른들의 그 나쁜 것들을 대놓고 보여주기에는 약간 내가 내 캐릭터한테 그렇게 보여주기가 약간 좀 꺼려졌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자이크로 다 숨겨버린 거야. 그랬구나. 생각도 못했어. 그렇지 않아? 나도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 만화가 나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대답을 내가 예상하는 대답은 이런 거지. 이 만화의 톤을 깨기 싫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대답을 한 거는 이제 이 만화 캐릭터한테 보여주는 게 꺼림칙하니까. 이게 조금 뭔가 그 만화를 그릴 때 태도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 사실 만화 같은 걸 그릴 때, 그러니까 스토리를 짤 때, 그 캐릭터들의 그 아이가 좀 많이 나와. 내가 항상 짜면은. 그래서 그거를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아이가 항상 등장을 하는 거야. 근데 그동안 내 작업물들을 보면은 아이가 나오는 작업은 이게 아마 처음일 거야. 근데 항상 짤 때마다 아이가 나오는데 이게 처음인 이유는 그동안 아이가 나오는 캐릭터들에게 내가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 캐릭터보다 서사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좀 하질 못했어 계속. 그러다가 이제 처음 시도하게 된 거야. 이런 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이번 저 모자이크도 그렇게 영향이 이어진 것 같아. 네 번째 질문을 해볼게. 쓰레기 가족의 1화 그리고 11화에는 강아지 스테파니를 소개하며 스테파니 가로치고 여라는 텍스트가 삽입되었는데요. 여라는 성별 표시를 붙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앞으로 나올 얘기인데 스테파니가 길거리 강아지야. 맞아. 그래서 길거리 강아지인데 이제 길거리 강아지끼리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성별이 여성이었을 때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이제 아직 어떻게 시나리오를 짤지는 이제 생각을 아직 안 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를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성별이 여성이었을 때 더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여라고 적은 건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적을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해. 이야기로 뭐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굳이 성별이 없어도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이 얘기 들으니까 확실히 뭔가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되게 멸시받는 사람들, 어쨌든 사람들이 소수자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 갑자기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게 되게 너무 명확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이라던가 아이들 뭐 부모 없이 있는 아이들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아까 그 강아지도
뭔가 고양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암컷인 강아지들이 뭔가 조금 더 그러니까 상상하기로는 좀 더 험하게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 덩치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데려온 저 고양이도 사실 엄청 그랬고 길거리에서 저 눈치 보면서 덩치도 작고 그런 생각이 드네. 왜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냐 했을 때 뭔가 그게 코미디 장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약간 명랑한 느낌의 맞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그런 캐릭터들이다라는 게 좀 대놓고 보여주는데도 잘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사실 나는 내가 지금 말했던 이런 나의 이제 내가 작업할 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독자들이 못 느꼈으면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숨기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명랑한 만화 그리고 뭔가 이제 좋은 만화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엄청 잘 통한 것 같아. 제가 좀 숨기려는 게 있었어. 나는 그거를 느꼈었는데 그래? 근데 잘 모르겠어. 이게 내가 진짜 만화를 보고 느낀 건지 왜? 아니면 마크 대화를 하면서 이미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면서 만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근데 내가 그걸 알게 됐는지 아니면 만화 보면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보고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방금 너가 난 그렇게 안 봤어 했을 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나도 너무 대놓고 이제 뭐 부모 없는 애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뭔지 모르게. 나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숨긴다고 말할 수 있었냐면은 그냥 뜬금없이 계속 코미디가 나오거든. 뜬금없이 코미디가 나오고 뭔가 진지해질 것 같은데 코미디를 넣어버리고 약간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면은 약간 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 힘든 얘기긴 한데 좀 반감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였어. 그런데 이제 코미디가 그런 걸 이제 반감해주는 역할도 하겠지만은 또 어떤 코미디들은 그런 걸 또 오히려 증폭시켜주기도 하거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목표야 이번에. 다섯 번째 질문을 해볼게. 쓰레기 가족은 기호의 층이 두텁습니다. 만화의 기호를 텍스트와 그림으로 나눠본다면 쓰레기 가족의 텍스트는 말풍선 속 대사, 말풍선 밖 대사,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로 이루어진 효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림 기호인 땀, 잔상, 효과선, 한숨 풍선, 타격 효과 등도 빈번히 보이는데요. 그중 9화의 8번 컷 속 말풍선에 그려진 땀 기호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땀 기호로 인해 말풍선이 물성을 갖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쿠가 만화 내에서 텍스트와 그림이라는 기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만화적인 표현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나는 잘 안 쓰는 편이거든. 뭐 땀 표시라던가 막 의성어 의태어 이런 효과음들. 근데 너는 그걸 되게 적극 활용하는 것처럼 보여 만화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게 궁금했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만화적인 이제 재미?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때릴 때 그냥 갑자기 왜 사람을 때리는 예를 넣어버리지? 사람을 때릴 때 그냥 이렇게 연출하는 게 있고 퍽이라고 연출하는 게 있는데 퍽이라고 연출했을 때 좀 더 이제 몰입이 되고 이제 재미를 느끼는 상황이 이제 많이 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뭔가 슬퍼지는 상황이나 진지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쓸 때도 있어. 예를 들면은 사실 저 9화의 8번째 컷도 사실 엄청 슬픈 장면인데 맞아. 이제 개그 말풍선이란 말이야 사실. 땀 그려져 있고 맞아. 그런 것들이 뭔가 힘든 그 읽는 사람으로서 되게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이제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런 거를 쓰게 된 거야.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보통 나는 땀이 되게 여러 군데서 나잖아. 뭐 보노보노는 이렇게 나고 막 머리카락 위에 땀이 흐를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막 땀이 이렇게 나는데, 근데 말풍선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말풍선은 만화 내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기호인데 독자들만 보이는 거고, 사실 그 안에 세계관에서는 그게 말풍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 존재하는 것들일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그 무슨 진짜 동물이나 이런 것처럼 땀 흘리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 그래서 궁금했었어. 6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 쓰레기 가족 8화에선 아저씨를 떠나보낸 주인공 빈의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래도 눈을 감고 상상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그 시절 그때를. 이 독백은 바코 영상 산님 잡담의 대화 주제로 활용된 우리는 모두 어른이 될 수 없었다의 대사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처럼 되고 싶었어요? 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쿠에게 시간 그리고 과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되게 나는 과거보다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좋아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드는 작업물들도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알 수 없는 희망인 거지.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데 결국 쓰레기 가족도 과거 얘기거든. 과거의 그런 슬픈 과거는 항상 좀 슬프잖아. 뭔가 아련한 게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을 또 그런 것들에 또 아름다움 같은 걸 또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 과거도 표현하고 싶고 미래도 표현하고 싶은 거지. 내가 방금 한 말이 답이 됐나? 답이 됐고, 근데 이제 뭐 지우도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이제 너가 과거는 슬프잖아 라고 했던 부분에서 이제 지우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나도 좀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제 너의 세계관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난 너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좋아한다고 그때 좀 놀랐거든. 왜냐면은 그런 거 같아 라고 확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항상 너가 과거에 되게 관심을 갖고 과거의 무언가들을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계속 그거에 표현하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야. 그래서 너한테 과거는 슬픈 건데 너가 표현하기로는 그게 왠지 좀 궁금해. 나한테는 슬픈 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 표현했을 때는 슬픈 건 아니거든. 좀 지배적인 감정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너한테는 왜 과거가 슬픈지 이런 게 궁금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긴 한데, 과거를 떠올랐을 때 그리움도 있을 것이고, 과거의 그리움, 또 어떤 분노도 있을 것이고, 행복도 있을 것이고, 왜 과거에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지? 라는 이제 후회도 있을 것이고, 뭔가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슬픈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미래에는 이제 변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떤 선택을 해서. 그래서 미래를 좋아했던 것 같아. 항상 그래서 이야기에
항상 미래에 대한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